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참, 진지하게 들으세요.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좀 다르게 느끼셨다면은 그것도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어요. 동료 의원이 계속 하는데 저를 보고 그렇게 비웃듯이 웃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 전에 그 국회 경호원 멱살잡이로 논란을 빚었던 새누리당 한성교 의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해 의원에게 좀 과한 발언을 했다 결국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셨죠? 나를 뭐라 그랬죠?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했죠. 반말로. 자, 이런 부분 막말입니까? 반말입니까? 성희롱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 셋 답니다. 셋 다. 예,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셋 다죠. 반말했고 예. 막말했고 예. 여자가 느끼기에 성희롱이라고 느끼면 그게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난 이런 뜻에서 말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성희롱이다라고 생각하면 성희롱이 되는 게 성희롱의 그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습을 한다고 뒤에 말씀하신 것도 좀 부적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배로서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수습이 안 되는 정말 황당한 해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또 사과를 할 때도 정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한 게 아니고 그렇게 느꼈다면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했다면 이렇게 사과한다라고 하는 사과 앞에 뭐가 붙는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왜곡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저 발언을 들으면서 한 여성으로서 저건 정말 기분 나쁜 그리고 특히 말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얘기를 할 때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데 그게 중요하지. 사실 말보다도 굉장히 그게 전반적인 걸 종합적으로 화면을 판단해야죠. 보면 그게 더 전반적으로 문제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선교 의원이 그 의원회관에 이제 경호원과 멱살잡이에서 마찰 일어나서 그게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국민정서법상으로는 약간 집행유예 같은 상태인데 이번에 또 사고 치셔가지고 옛날 일까지 또 끌어내지니까 본인으로서 굉장히 손해 나는 거죠. 우리 그 강 교수님이 여성이니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확실히 여성 의원이 이제 대상이 된 근데 거니까요. 예. 그 희롱은 확실합니다. 희롱은 확실한데 그게 성희롱이냐 문제인데 아까 그 받아들인 여성이 그걸 성희롱을 느끼면 성희롱이라 그러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그 제3자의 입장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제3자가 저 말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냐가 성희롱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그런 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은 성희롱을 받아들일 수 있어도 보통 사람이 저렇게 느끼겠냐? 근데 이게 본인이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 성희롱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남자가 말만 붙여도 성희롱으로 말을 받아들인 여성이 있다. 그러면 전부 성희롱으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제3자, 보통의 감정을 가진 제3자가 이걸 성희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냐가 문제인데요. 저기에 대해서 뭐 우리 강 교수님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 모양인데. 아니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저 케이스는 성희롱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강 교수님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제3자세요 지금. 법조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약간의 막말이고 희롱은 맞지만 성희롱까지 보기에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실수나 우연도 자꾸 반복되면 이 고의가 되고 이 양반 자질이 의심스러워지는데 저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에서 핵심적 증인인 최순실 씨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공방이 오고 가니까 한선교 의원이 최순실로 이 국감을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즉 그 국정감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웃냐 날 좋아하는 거냐라는 얘기는 전혀 맥락이 전혀 없는 얘기여서 이것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한선교 의원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선교 의원을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 경찰관 멱살이나 잡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한선교 의원이 자기 나름대로 국회의원은 무슨 얘기든지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계속 자신을 쳐다보면서 그 웃는 웃음이 비웃는 걸로 느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웃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표현을 잘못했어요. 그 내가 그렇게 좋냐? 그 말은 명백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건 이제 막말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되죠, 국회의원도. 아까 이제 그 성희롱 관련돼 가지고 제가 성희롱 관련돼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성희롱이라는 거는요. 상대가 이제 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즉 말하면 누가 봐도 성적인 행동이나 이 발언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여성이 어떤 그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죠. 터무니없이 성 문제하고 관련 없는 저 언사를 행사했는데 그거를 성적 그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전 사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아까 강미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과를 하려면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막말이든 아니면 희롱이든 성희롱이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쨌든 사과를 하는 거는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 되고 전 그게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회 윤리위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요새. 아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제소당하고 저 누굽니까 김진태 의원도 제소당하고 오늘 한성교 의원도 제소당하고.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게 월 때 갈등을 축소시키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자꾸 그 제도라는 데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뭐 밖에서 고소고발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둥절합니다. 잃어버린 정치를 찾겠습니다.